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출발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기다리던 미국의 9월 금리 결정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FOMC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3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을 내려놓고 선명한 추세를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려보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미국이 금리 결정을 일단은 할 텐데요. 경우의 수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인덱스가 110선에 재진입하며 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글로벌 긴축 기조의 수요가 우려되며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라가르드 총재가 중립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46% 상승한 11,9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83% 오른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64% 떨어진 0.99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그럼 관망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될 시간이고요. 네. 물론 이제 차트 상으로는 매도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자, 차트 잠깐 보시면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큰 물줄기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큰 물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세선을 간략하게 좀 그려드리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국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까지 일단은 가는 이런 추세선이 일단은 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늘려보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목 그물대를 전부 다 이탈을 하고 5일선과 21선, 5일선이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하방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차트를 보실 때 유념하실 건 뭐냐면 항상 이 21선에 관한 겁니다. 5일선은 추세, 빠른 추세를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빠른 추세를 나타낼 때 선이고요. 21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추세, 스윙 종목 같은 굉장히 긴 추세를 우리가 볼 때 나타내는 이런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을 쭉쭉쭉쭉 보시면 자, 여기도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21선 터치, 21선 터치 후에 급락하는 이런 모습 일단은 보실 수가 있고 쭉쭉 가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터치를 하고 21선 터치를 하고 21선 터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봉이기 때문에 6월부터 8월 초까지 굉장히 좀 많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빠른 추세를 보실 때 일봉이든 분봉이든 다 동일합니다. 굉장히 빠른 추세를 보실 때 5일선 보시는 걸 일단은 제가 권유를 드리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추세, 매수든지 매도든지 굉장히 긴 스윙 추세를 보실 때 21선을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21선이라고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1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거래일이 거의 한 비즈니스 데이가 한 22일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공휴일 빼고 주말 빼고 22일 정도 그리고 이제 공휴일 포함해서 한 20일에서 21일 정도입니다. 21선이라고 하면 한 달 지표입니다. 한 달의 가격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보실 때는 5일선과 21선 굉장히 좀 유념해 보시는 걸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이 5일선입니다. 5일선에서 일봉이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FOMC 조금 있다가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21선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2,300 라인 정도, 12,300 라인 정도 일단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룸이 나온다. 여기 있죠? 이 사이에 건드릴 거고요. 12,300 라인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11,970 정도 되니까 한 330포인트라고 하면 곱하기 4하면 틱수가 나오죠. 그러면 한 1,300틱 정도인데 여러분 요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라든가 아니면 오늘처럼 FOMC가 있을 때 3분봉 하나가 거의 한 1,000틱 정도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330 라인까지는 제가 1,300틱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분봉 하나가 1,000틱 정도 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니까 이따 FOMC 시작하고 금리 발표하고 3시인데 이게 또 3시 반이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1,000틱 정도는 그냥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1,330 라인, 죄송합니다. 12,300 라인입니다. 12,300 라인입니다. 12,300 라인 그대로 소위 얘기해서 위로 쏠 수 있다. 그리고 민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죠. 전저점까지 일단은 오늘 내일 중으로 가는 이런 모습 보일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기술적 분석 해드리고 좀 이따 다시 기본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간 뒤 이제 새벽 3시면 대망의 미국 기준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당일은 나스닥에 대해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30분 뒤에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기준 금리 발표보다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3주 연속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90달러 선 하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강보합 흐름 이어지면서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30만 군대를 더 동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당일 5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일도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계속 일단은 이제 관망 들어드렸는데요. 네. 그 5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깐 제가 볼게요.
차트를 이제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오일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항상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를 보셔라. 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보셔야 되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그쵸. 되는데 네. 자, 오늘 오일이 그 오후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네. 제가 이따 기본적 분석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아까 앵커님께서도 메인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네. 30만 예비군 군대 동원설 예. 요것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했죠. 아우, 이것 전쟁이 때문에 끝나질 않네요. 네, 아마 안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더 이상 어떻게 넘을 수 없는 강을 선을 지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플러스에서 핵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네. 겁줄이하는 듯. 그런데 그 중요한 건 항상 오일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수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전쟁 이슈가 나면 일단은 오일은 오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분석.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군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탱크하고 그렇죠? 장갑차, 비행기, 제트기죠. 계속적으로 기름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조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전쟁 이슈가 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일의 가격이 뛸 것이다.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푸틴이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총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오일이 굉장히 많이 뻗는 모습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고, 자,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요에 의한 측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이슈가 나면 일단은 오일은 수요가 높아지는 걸로 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네.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바로 또 하락 전환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힘이 약해진 이유도 궁금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하고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나스닥이 지금 조금 많이 내려갈 것이다. 3시 전까지는 네. 3시 전까지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많이 있어요. 차트상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제가 관망을 들었지만 차트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도 사실은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다운된다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지금 시장이 아까 갭 상승한 것이 다시 갭을 메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출연하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5일을 사실은 관망 정도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재고 지표가 조금 있다가 있기 때문에 재고 지표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단기적인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30분 정도는 관망하시는 거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에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일이 좀 상승하는가 싶었는데요. 조금 전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이제 전거래일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팬데믹 이후 최저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골드 가격을 보면 조금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접어들면서 1,681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리적 지지선인 1,7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당일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오늘 쓰리 관망이네요.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망 사인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매수든지 매도든지 간에 네. 어떤 그 라인이나 네. 어떤 오늘 이 넥타이 그리고- 컬러가 어떻게 보면 좀 사인인가요? 이렇게 관망 초록색 컬러랑 좀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와이셔츠 컬러랑 좀 맞췄는데 네. 이게 차트 일단 보시면 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5분봉입니다. 5분봉 차트인데
사실상 지금 들어갈 라인이 없어요. 들어갈 라인이 없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그 방송에서 일단은 5일로 일단은 수익을 잠깐 냈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을 낼 자리값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렇죠?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골드가 왜 자꾸 떨어지느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제가 이 신세계 리턴즈에 근 1년 동안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사항,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골드 이꼴 안전자산이라는 이런 공식이 대부분 깨졌다라고 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네. 자, 안전자산은요, 이제 채권을 제외하고 채권 시장을 제외하고 안전자산은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골드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저도 조금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달러만 가지고 있는다. 뭐 은이든 골드든 다 상관없다. 그냥 다 시장에 던져버린다. 이런 인식으로 골드도 일단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일단은 좀 반짝 올랐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자, 3월 달부터 계속적인 하락입니다. 예, 일봉 보시면 3월 달부터 계속적인 하락이고 제가 포인트를 좀 몇 가지 짚어드리면 자, 여기 고점이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죠. 쌍봉을 찍지도 못하고 있고 고점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점도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선물 차트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긋는다고 해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큰 추세선을 그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세선 긋는 것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매도 쪽. 기본적 분석으로도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 이외에는 전부 다 시장에 내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도 일단은 골드는 하락. 그 기술적으로도 제가 5일선과 21선 오늘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한 10번이라도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5일선과 21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누가 봐도 사실은 굉장히 예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문가인 저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차트를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간에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21선과 5일선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가고 있고 제가 아까 체크포인트 말씀드린 21선이죠. 굉장히 길게 가는 종목들 무슨 종목이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5일선은 급락을 동반하고 급등을 동반하는 그리고 21선은 뭡니까? 21선 터치할 때는 굉장히 길게 그 추세대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차트의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일단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도 또 당일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유로에 대한 오늘의 투자 스탠스 세워보도록 할게요. 유로 계속해서 이 페리티를 오가는 모습인데요. 당일도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오늘도 페리티가 깨진 모습입니다. 오늘 유로는 이제 하락세 이어지면서요. 0.99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달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유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유, 드디어 이제 전략이 나왔는데 어김없이 오늘 매도 들어주셨어요. 너무 정형적인 것 같아서 좀 네, 오늘 제가 같은데. 말씀드렸죠. 오늘 넥타이가 오늘 전략의 힌트였다니까요. 초록색, 파란색. 그래서 오늘 매도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똑같습니다. 예. 제 방송 계속 들어보신 분들, 한 달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유로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중기적으로 스윙 전략으로 끌고 가셔라. 어. 단타 치지 마시고. 네, 저 좀 궁금한 게요. FOMC 회의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울트라 스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로는 계속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 굉장히 잘 주셨는데 네. 단기적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금리 말씀드렸죠. 금리는 뭡니까? 화폐의 가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0.5 오르든 0.75가 오르든 1%가 오르든 금리가 오르는 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금리를 못 따라가니까 유럽은요, 지금 금리를 못 따라가니까 유로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식이기 때문에 오늘을 조금 이따가 제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테지만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강달러는 일단은 이어질 것이고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유로든 사실은 우리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밑으로 화폐의 가치가 조금 상대적으로 밑으로 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나스닥 기본적 분석 해드리면서 유로 얘기 한번 다시 꺼내드리도록 하고요. 유로는 여러분 일단 그 분봉상으로 보면 우리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있죠?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제가 좀 하나 짚어드릴게요. 5일선과 21선 데드 크로스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자, 저는 3분봉을 위주로 보는데 요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있죠?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일단은 사 두셨다가 조금 보유를 하세요. 예, 보유를 조금 하시면 수익은 크게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타만 치지 마시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치면은 그래도 수익일 수는 있으나 수익이 너무 조금일 겁니다. 그래서 유로는 미국의 금리가 오르는 이상 계속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윙 전략 최소한 가져가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일단은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달러세 이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20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또다시 경신을 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유로는 오늘도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이 빅데이를 앞두고요. 성견 마스터님께서 노란톡에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오늘 나스닥의 종가 맞추기 이벤트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나스닥 종가 맞추기를 일단은 하고 있고요. 예. 노란톡방 안 계신 분들은 일단은 들어오셔서 네. 오늘 새벽 6시 기준입니다. 6시 종가 기준을 일단은 맞추시는 분한테 네. 제가 선물을 일단 좀 보내드리려고. 어떤 선물인지 좀 힌트 주시죠.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그 조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원 상당 최소한 몇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새벽 1시까지 오늘 새벽 1시까지 들어오셔서 새벽 6시 종가를 올려주셔야 세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빠르게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새벽 1시까지 나스닥 과연 얼마의 종가가 마무리가 될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재밌는 이벤트까지 저희가 안내 드려봤고요. 또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OMC 금리 결정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루 종일 오늘 FOMC 계속 들으셨을 건데. 네, 하루 종일 아니라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지금 큰 폭으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나오면서 어떤 실타래가 많이 엉킨 느낌.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본적인 큰 물줄기는 예. 가져가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죠. 자, 시장은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테이퍼링, 그리고 테이퍼링 조기 종료, 금리 인상, QT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큰 물줄기는 이겁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8월 말에 신세계 리턴즈에 오면서 10월 달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부터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 왜냐? 이게 정해진 수순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금리 인상 굉장히 급하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상 외로 큰 물가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자료를 잠깐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새벽에 밝았다라고 일단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연준입니다. 연준이고요. 지금 회의는 시작이 됐고요. 회의는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조금 있다가 결과치만 일단은 좀 발표를 하면 됩니다. 자, 키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3시에 금리 결정이 납니다. 3시에 금리 결정이 나고 시간적인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시에 금리 결정 납니다. 근데 3시 반에 중요한 게 파월의 연설이죠.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3시 반에. 왜 우리가 금리 결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향후에 어떤 스텝으로 갈지에 대한 그런 인터뷰를 할 건데 제 예상에는 이번에도 잭슨홀처럼 조금 짧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굉장히 큰 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속도 조절론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폴 볼커를 언급을 했죠. 인플레이션 사냥꾼. 예. 폴 볼커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걸 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하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인하설이 나오고 있냐면 11월이죠. 자, 10월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11월에 0.5% 올리고 11월에는 0.25나 아니면 안 올린다라는 기사까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이번 FOMC 3시 반 인터뷰에서 굉장히 짧게 잭슨홀과 똑같이 굉장히 짧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시 중요하고 3시 반도 중요합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좀 나뉘는데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몇 프로 올릴까요? 자, 0.75%가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하고요. 자, 그러면 0.75%를 기준으로 0.5나 0.75나 아니면 1%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인데, 자, 첫 번째, 0.5%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당연히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예. 0.75%에서 0.5%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지만 낮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할 것이고 1%를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예, 밑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0.75%예요. 그죠? 0.75%는 사실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0.75%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자,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라인을 잡아 드리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자료 내리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아까 상승 기조에서 말씀을 드린 라인이 12,300 라인대였죠. 그렇죠. 12,300 라인. 자, 0.5%나 0.75%를 올리는데 0.75% 자체가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상 0.75%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0.75%를 올렸을 때 12,300 라인까지 일단은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보입니다. 왜냐? 일단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뉩니다, 여러분. 자, 제 의견은 0.75%였을 때 시장이 오른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30분 있다가 파월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 내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 오른 게 갭을 다 메울 가능성이 커요. 자, 직선으로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네. 자, 이 올랐던 것이 처음에는 올랐던 것이 다시 밑으로 갭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 자, 두 번째 0.75%를 올려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파월의 인터뷰 내용도 괜찮았다라고 하면 이 일목까지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12,400 라인 정도 되거든요. 이 일목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하루에만. 자,
이게 지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저번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였죠? 거기에서 지금 보세요. 고가가 12,987이었고요. 저가가 얼마입니까? 12,082였습니다. 900포인트예요, 여러분. 900포인트. 900포인트면 여러분 틱수로는요. 9436해서 3,600틱입니다. 3,600틱이 그냥 내려버렸어요. 밤 10시 반부터. 그렇기 때문에 1000틱 정도 가는 거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0.5%라고 하면 반등. 당연히. 그리고 1%라고 하면 하락.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0.75%가 중요하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0.75%가 중요하다. 0.75%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런데 30분 있다가 중요하다. 30분 있다 파월의 인터뷰 내용이 괜찮은 인터뷰 내용이면 버틸 것이고 이게 괜찮지 않은 인터뷰 내용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릴 것이다. 갭 상승했던 게 다시 갭을 메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그나마 경우의 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조금 정리가 되실 거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경우의 수가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0.75% 올리는 게 가장 가능성이 많고 자 그러면 파월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중요한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잭슨홀에서도 일단은 우리 큰 그림을 파월이 그려줬는데 0.75%를 올리는데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밀어붙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0.75%에 대한 어떤 반영은 여기에서 다 됐다라고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건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입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절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리의 속도 조절론 그러니까 뭐 당장 11월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든가 12월까지는 조금 어떻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발언만 나와도 상승했던 그 라인은 일단은 지켜줄 것인데 이게 아니라 잭슨 홀 때처럼 무조건 우리가 금리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는 인플레이션 2%까지 계속적으로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뭐 금리 인하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시장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우의 수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FOMC 금리 인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또 예상 시나리오 짚어주셨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0.75%포인트 인상하게 된다면 12,3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하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분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1%포인트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FOMC 첫날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또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신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 장중 3.6%를 돌파했고요. 2년물 금리 또한 4%대로 뛰었는데 오늘은 소폭 내림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럼 미증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유가 이야기를 할 때 러시아 이야기 했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동원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식 아까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요거는 자료 잠깐 보면 제가 네. 요거 뉴스 그 사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통제가 표정이 안 됩니다. 어두우시네요. 네. 통제가 절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예. 오래 갈 것 같죠. 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물가하고 굉장히 조금 많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료 내리고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를 일단은 보시면 이 지금 80선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80선을 지키려고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항상 오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와 공급 두 가지를 일단 보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요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락을 조금 초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공급입니다, 여러분.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늘 러시아 전쟁 이슈라든가 아니면 경기 침체 이슈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급등락을 일단은 조금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70달러 및 한 65달러까지 65에서 70달러까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겁니다. 선을 조금 그어드리면 여기죠. 지지대입니다. 65달러까지는 일단은 얘가 유가가 내려와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비용 견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건데 자 이거는 수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공급에 관해서는 일단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해주거나 감산을 해주거나 여기에 따라서 일단 공급이 원활하냐 아니면 공급이 느냐 공급이 줄어드냐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흔들리는 것이고 수요에 관한 것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이슈나 아니면 뭐예요? 전쟁 이슈나 이런 거에 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라인은 이제는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예. 저점 라인이 65달러 선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늘려서 보면요, 여러분 쭉 늘려서 보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입니다. 65달러 선. 65달러 선에서만 어떻게 박스권이나 횡보, 일봉상으로 가준다라고 하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따라서 수요로 인한 것이든 공급으로 인한 것이든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65달러 선에 맞춰지는 게 적절해 보이고 65달러까지 가는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체크를 장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 만에 가리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가 사실은 2년에서 3년은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자, 인플레이션 이슈가 2년에서 3년 간다는 것과 금리 인상이 뭐 1년, 2년 간다는 것,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개는 같을 수는 없어요. 금리 인상이 쭉 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고물가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65달러까지 어느 정도, 언제의 기간으로 65달러까지 떨어지느냐가 지금 봐서는 오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65달러. 제가 네. 궁금한 사항이요. 최근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65달러에 도달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비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네. 65달러 선까지 가야 네. 이게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네네.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제가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네. 고물가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유가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65달러 선에서 유가가 잡히면 자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지금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자, 근데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8%대죠. 8%대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제가 5%대의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진단을 일단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5%대다.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히는 수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65달러까지는 도달해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물론 기울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차츰 잡히는 이런 시나리오다라고 제가 일단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큰 프레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영상으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 11시 30분에 발표된 EIA 원유 재고 발표에 따르면 예측치보다 하회한 114만 2천 배럴로 발표가 됐고요. 또 가솔린 재고는 예측치보다 증가한 156만 9천 배럴로 발표가 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는 또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유에 대해서 좀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수렴 구간이요. 네. 84.30달러입니다. 예. 84.30달러에서 지금 수렴이 될 거예요. 5일선과 21선 수렴 구간입니다.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84.30달러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매수든지 매도든지 요거 두 가지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지금 일단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네. 전저점도 일단은 분봉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라 매도 전략 일단은 수립하십시오. 84.30달러에서 매도 전략 일단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가까지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손대지 않는 러시아 살펴봤는데, 그리고 러시아의 이웃 국가인 또 독일에서 또 PPI 발표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잠깐 보시면 네.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큰 폭으로 일단은 올랐습니다. 네. 큰 폭으로 올랐는데, 자,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좋은 네.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지표 보시는 것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물가는요, 정상적인 나라는 물가가 항상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게 정상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을 하고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 제가 노란톡방 계신 분들한테는 하루 종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못이 바뀌도록.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건 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 컨트롤 가능한 이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죠. 자, 독일도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높고 지금 경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막 보시다시피 1983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물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지표가 나올 때 항상 제가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물가가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물가 지수가 오르는 게 맞는데 이게 정상적인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지금 고물가 상태에서 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독일뿐만이 아니고 유럽이 다 안 좋은데 유럽의 제1 원탑이 독일이죠. 독일도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율이 10%가 넘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22%까지 간다라는 통계 조사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어떤 지수에 대한 지표 중심을 본다라고 하면 뭐 미국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는 것처럼 유럽의 어떤 유로존의 어떤 큰 틀을 본다라고 하면 독일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 독일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료 내리고 유로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자, 유로도 내리고. 이제 계속 뭐 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로도 지금 힘을 못 쓴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 팁을
예. 차트 팁을 하나 조금 드리면 네, 이제 좋습니다.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고요. 여러분들 단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유로는 보지 마세요. 자, 그 계속 보시면 일목입니다. 일목 하단대를 맞고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차트 세팅법을 제가 일단은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5일선과 21선 요 세팅하시고 일목은요 선행 스팬 1, 2만 세팅을 하십시오, 여러분. 선행 스팬 1, 2만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차트를 일단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 스팬 1, 2에서 지금 일목 하단입니다. 일목 하단을 계속적으로 못 넘고 있죠. 못 넘고 있는 모습. 넘었다 하더라도 그물대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딩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조금 좁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도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일목 하단대. 두 번째 자리는 어디죠? 일목 상단. 자, 이거 두 개만 노리시면 최소한 큰 손실은 보시지 않는다. 자, 여기 보이시면 일목 하단, 일목 상단까지 못 갔죠? 여기도 일목 하단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여기에서도 일목 상단을 종가상으로는 못 깼습니다. 그렇죠? 종가상 못 깨고 하락으로 가는 모습.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목 상단을 종가상으로 못 깨고 하단으로 가는 모습.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단으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팁, 매매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목 세팅하셔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매도 전략 수립하셔서 스윙 전략으로 가시면 수익 아마 크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트레이닝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고 계실까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공개 방송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네. 목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하고 사실 이제 밤 9시인데 밤 9시가 일단은 메인이기 때문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은 안 들으셔도 되고 오후 9시부터 공개 방송 메인입니다. 그때부터 일단은 들으셔도 됩니다. 노란톡방에 만약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FOMC 이제 3시에서 3시 반이죠. 그거 일단은 분석한 거를 제가 내일 새벽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일단은 참고하셔서 FOMC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거 제가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일단은 올려드릴 거고 내일 밤 9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FOMC 지금 9월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내일 발표를 하면 9월 끝나고 향후에 11월과 12월에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파월이 새벽 3시 반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것까지 일단 분석을 다 하면서 차트 공부도 하고 어떻게 12월까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전략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실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또 연준의 금리 결정과 또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밤입니다. 내일 밤 9시 성경 선생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본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선경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도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차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